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선 먼저 좋은 아빠와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육아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는 지름길인데요. 이 시간엔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태어나 5년 동안이 아이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아이의 기본적인 인격이 자리 잡는데요. 아이의 기본적인 인격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아 개념입니다. 자아 개념이란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신적인 지도 또는 나침반인데요. 자아 개념은 아이의 자신감, 자신에 대한 신뢰감, 사교성, 두려움에 대응하는 태도 등을 결정합니다. 또한 자아 개념은 아이를, 나아가서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아빠의 역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아빠의 유형에 따라 아이의 성격도 바뀝니다. 엄격한 아빠 밑에서 자란 아이는 수동적이 되고 심한 경우 자신의 의견도 표현을 못합니다. 무관심한 아빠는 어떨까요? 아빠가 아이에게 무관심하면 아이의 지적, 신체적 발달이 늦어지고 내성적이 됩니다. 반대로 아빠가 너무 과보를 하면 아이는 자립심과 리더십이 형성되지 않아 의존적이 돼버립니다. 또 신경질적인 아빠 밑에서 자란 아이는 아빠를 닮아 성격이 거칠어지고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빠와 교감을 많이 나눈 아이가 사회성이 높습니다. 아빠는 감성보다 이성적인 측면을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아빠와 강한 유대감이 있는 아이는 문제 해결 능력 역시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는 것. 모든 엄마들의 소망이죠. 전문가들은 좋은 엄마의 조건으로 엄마 자신부터 사랑하는 것을 꼽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엄마가 돼야 자신감 있게 아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할 때는 아이의 의중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임새를 넣어줍니다. 아이가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열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닫힌 질문이 아니라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는 열린 질문을 합니다. 나의 단점을 쏙 빼닮은 아이는 키우기가 더 힘듭니다. 아이를 통해 자신의 단점이 다시 한번 각인되고 자신이 엄마가 돼서도 극복하지 못한 단점은 아이 역시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포자기 심정이 돼버리기 쉬운데요. 그래서 단점을 닮은 아이는 더 신경 써서 육아해야 합니다.
유아기의 성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성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아이의 성 개념도 달라지는데요. 아이에게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차이를 쉽게 알려주고 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아이가 성기에 대해 물어오면 음경, 고환, 음순, 질, 자궁 등 의학용어와 고추, 젖 등 생활용어를 섞어 진지하게 설명해줘야 합니다. 아이가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3세 내지 4세라면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하면 아기를 만들 수 있어 정도로 답하고 5세에서 6세라면 엄마 몸과 아빠 몸에는 아기씨가 있는데 이것이 서로 만나면 아기가 된다 정도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아기씨에 대해 물어오면 우선 그것이 왜 궁금한지부터 질문해 봅니다. 그 후 아빠의 아기씨는 고안에 사는데 음경을 통해서 나와 엄마의 아기씨는 배꼽 밑에 주먹만한 자궁에서 사는데 질이라는 길이 있어. 그 질이랑 음경이랑 뽀뽀하는 거야. 이 정도로만 설명해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몸을 만지면 싫어라고 소리치라고 가르치면서도 가족들은 정작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뽀뽀를 하거나 성기를 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르침과 현실에서 혼란이 올 수 있으니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주세요. 웃음은 아이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은 훗날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요. 유머와 웃음은 그만큼 아이들에게 중요합니다. 야단칠 때 이것만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되도록 하지마, 안 돼라는 말은 삼가입니다. 확실히 잘못했을 때만 야단치세요. 같은 행동에 대해선 일관성 있게 야단치셔야 하고요. 단호하고 분명하게 설명해줘야 합니다. 예전 행동까지 들춰내며 야단치지 마시고요. 아빠, 엄마 두 분이 함께 꾸중하지 마세요. 그리고 야단을 친 이후에는 항상 애프터 케어를 충분히 해줘야 합니다. 아이를 안아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감정을 다독거려주세요. 워킹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죄책감인데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이를 맡겨놓은 시간만큼은 위탁모에게 절대권을 부여하고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근 전 아이와 눈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엄마의 미안한 마음을 물질로 보상하지 마세요. 아이는 금세 익숙해져 버립니다. 자신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의 발달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급하게 마음먹지 마세요. 일과 육아 사이에서 초조한 모습을 보여주지 마세요. 일할 때는 일만 열심히. 아이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육아는 부부의 몫입니다. 목욕은 아빠, 재워주기는 엄마. 이런 식으로 각자의 몫을 정해 육아를 하면 한결 수월합니다. 쉬는 날에는 아이와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아이의 친구 가족과 어울려 교우 관계도 살핍니다. 아이가 보여주는 예기치 못한 모습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평소 아이의 특성과 상태 등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MQ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신의 윤리적 가치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를 말합니다. 남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 속에서 남과 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할 때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도덕이라고 하죠. 도덕지능은 아이가 가진 다른 재능을 가장 재치 있게 발휘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따라서 이 도덕지능이 뛰어난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 창의적인 아이가 됩니다.